이번 시간에는 동영상의 기능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영상은 실질적인 비디오의 편집이 이루어지는 공간입니다. 동영상에서는 비디오 편집에 필요한 각종 미디어 자산들, 즉 동영상, 사진, 오디오, 자막, 장면 전환, 비디오, 오디오 이펙트 등을 불러와 편집자가 의도한 바대로 새로운 비디오를 만들어내게 됩니다. 스튜디오 16 창의 맨 위에 동영상이라는 버튼을 클릭합니다. 그러면 이와 같이 동영상 창이 나타나게 됩니다. 스튜디오 16에서 추가된 새로운 기능 중에 하나가 이 동영상 창에서 각각의 윈도우의 사이즈를 임의로 조절하실 수가 있습니다. 왼쪽 위에 보이는 컴팩트 라이브러리 창과 오른쪽 위에 보이는 미리 보기 창, 그리고 하단부 절반을 차지하는 타임라인 창이 만나는 이 가운데 부분에 오렌지색으로 표시되는 줄이 보일 겁니다. 이 오렌지색의 줄에 마우스 화살표를 올리시면 이처럼 십자 모양의 화살표로 마우스 포인트가 변경이 됩니다. 이 상태에서 마우스를 드래그 하셔서 좌우나 상하 이렇게 움직이시면 각각의 윈도우가 사용자가 원하시는 대로 사이즈가 변경이 됩니다. 이러한 기능은 편집하실 때 사용자의 환경에 따라 각각의 윈도우 사이즈를 조절할 수 있는 편리한 기능을 제공합니다. 동영상 창은 크게 세 가지의 윈도우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왼쪽 위에 보이시는 이 네모난 창은 컴팩트 라이브러리 창입니다. 그 오른쪽에 네모난 이 부분은 미리 보기 창입니다. 그 아래 하단부의 절반을 차지하는 이 부분은 타임라인 창입니다. 이렇게 크게 세 가지의 윈도우로 구성이 되는데 왼쪽 위에 보이시는 이 컴팩트 라이브러리는 편집에 사용될 사진이나 동영상, 오디오 파일과 같은 미디어 자산들을 불러오거나 편집 시에 추가할 수 있는 스튜디오 16에서 제공하는 각종 효과들을 불러와 편집에 추가하실 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 오른쪽 미리 보기 창은 컴팩트 라이브러리에서 선택이 된 미디어들을 재생을 하거나 아래 타임라인에서 편집 작업이 이루어진 프로젝트를 재생할 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 아래 절반을 차지하는 이 공간은 타임라인이라고 합니다. 이 타임라인은 왼쪽 위에 컴팩트 라이브러리에서 비디오나 사진, 오디오 파일과 같은 미디어들을 이 타임라인에 추가를 해서 실제적으로 편집이 이루어지는 공간입니다. 또는 이 컴팩트 라이브러리에서 미디어 자산 이외에도 편집에 사용될 수 있는 스튜디오 16에서 제공하는 각종 이펙트들을 불러와 이 타임라인에 추가함으로써 편집자가 의도한 바대로 새로운 비디오를 만들어내게 됩니다. 편집이 이루어지면 보시는 바와 같이 이러한 다양한 미디어 클립과 효과들이 타임라인에 추가된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먼저 왼쪽 위에 이 컴팩트 라이브러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컴팩트 라이브러리 창의 왼쪽 맨 위에 보시면 모든 미디어라고 표시되는 위치 탭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 위치 탭은 새로이 추가하시거나 생성이 된 위치 탭을 삭제하실 수도 있는데 새로운 위치 탭을 추가하실 경우에는 그 옆에 보시면 조그마한 새 탭 추가라는 버튼을 클릭하시면 새로운 위치 탭을 추가하실 수 있습니다. 새 탭 추가 버튼을 클릭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와 같이 새로운 위치 탭이 하나 더 추가가 됩니다. 이 위치 탭을 삭제하고자 하실 때에는 이 위치 탭 오른쪽에 보이는 XP 모양의 이 탭 닫기 버튼을 클릭하시면 이 선택이 된 이 위치 탭은 닫히게 됩니다. 이 탭 닫기 버튼을 클릭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와 같이 선택이 되었던 위치 탭이 닫히게 됩니다. 또는 이 위치 탭을 변경하실 수도 있는데 이 위치 탭을 변경하고자 하실 때에는 이 위치 탭이 이와 같이 선택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컴팩트 라이브러리 창의 왼쪽에 보이는 내비게이션이라는 글자를 마우스로 클릭합니다. 그러면 이와 같이 자산 트리 목록이 나오는데 이 자산 트리 목록에 있는
각각의 미디어나 프로젝트, 컬렉션 또는 크리에이티브 구성 요소들을 선택을 하게 되면 그 위치 탭이 선택이 된 자산 트리로 변경이 됩니다. 예를 들어 컬렉션에 있는 여행이라는 컬렉션을 선택을 하게 되면 이처럼 위치 탭이 여행이라는 컬렉션으로 변경이 됩니다. 다시 새 탭 추가를 해보겠습니다. 새 탭 추가 버튼을 클릭하셔서 새로운 탭을 하나 만드시고 이 새로이 추가된 모든 미디어라는 탭을 이번에는 스튜디오 16에서 제공하는 이펙트로 변경을 해보겠습니다. 왼쪽에 내비게이션이라는 글자를 클릭하셔서 크리에이티브 구성 요소 중에 장면 전환 효과로 선택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와 같이 위치 탭이 장면 전환으로 변경이 됩니다. 그리고 그 아래 컴팩트 라이브러리 창에 선택이 된 장면 전환 효과 목록들을 보실 수 있습니다. 위치 탭 바로 밑에 왼쪽에 보이시는 빠른 블로기라는 이 버튼은 현재 선택이 된 이 위치 탭에 새로운 미디어 파일을 가져오기 할 때 사용하게 됩니다. 빠른 블로기 버튼을 클릭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와 같이 미디어 파일 가져오기 창이 나타나게 되고 이 미디어 파일 가져오기 창에서 원하시는 파일이 저장되어 있는 경로로 찾아가셔서 원하시는 파일을 선택을 하시고 열기 버튼을 클릭하면 이와 같이 선택이 되었던 파일을 가져오게 됩니다. 컴팩트 라이브러리 창의 위쪽에 보시면 등급 필터라는 항목이 있는데 이 등급 필터는 선택된 선호도 이상으로 항목들만 표시를 합니다. 등급 필터의 별표 모양을 클릭할 때마다 이 컴팩트 라이브러리 창에 표시되는 미디어들이 변경이 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등급 필터 옆에 이 3D라는 항목은 현재 선택이 된 위치 탭에 3D 미디어들만 보여줄 수 있는 필터입니다. 이 3D라는 항목을 선택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와 같이 3D 필터링이 적용이 된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 필터링을 닫고자 하실 때는 상단의 오렌지색 줄 끝에 보이시는 조그만 X표 모양의 닫기 버튼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3D 옆에 태그라는 항목은 각각의 미디어 자산들의 태그가 입력이 되어 있다면 그 태그를 기준으로 필터링을 할 수 있는 항목입니다. 태그를 선택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와 같이 입력이 되었던 태그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여행 비디오라는 태그가 포함된 미디어만 검색하고자 하신다면 여행 비디오라고 써있는 태그의 오른쪽 끝에 검색 버튼을 클릭하시면 이와 같이 태그에 여행 비디오라는 항목이 있는 미디어만 표시를 해줍니다. 이 태그를 닫기 위해서는 오른쪽 위에 X표 모양의 닫기 버튼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다시 이 필터링을 닫고자 하실 때에는 상단의 오렌지색 줄의 오른쪽 끝에 보이는 X표 모양의 닫기 버튼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그 옆에 검색란은 각각의 미디어들의 입력이 된 태그를 기준으로 검색을 할 수 있는 옵션입니다. 이 검색란에 예를 들어 여행이라고 검색을 하신다면 여행이라는 태그가 포함된 미디어들만 필터링을 해주게 됩니다. 다시 이 필터링을 닫아 보겠습니다. 닫기 버튼으로 닫아 보겠습니다. 이 컴팩트 라이브러리 창의 왼쪽 하단부에 보시면 버튼들이 몇 개 보이는데 그 중에 가장 왼쪽 첫 번째 버튼은 장면 보기 버튼입니다. 이 장면 보기 버튼은 컴팩트 라이브러리 창에서 선택이 된 비디오를 장면별로 분할을 해 보여주는 버튼입니다. 장면 보기 버튼을 클릭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와 같이 선택이 된 비디오를 장면별로 분할을 해서 보여주게 됩니다. 다시 이 장면 보기 버튼을 클릭하시면 장면 보기가 해제가 됩니다. 그 옆에 썸네일 보기 버튼은 컴팩트 라이브러리 창에서 보여지는 이 미디어들을 썸네일 형태로 보여줄 건지 선택을 하는 겁니다. 그 옆에 자세한 정보 보기 버튼은 컴팩트 라이브러리 창에서 보여주는 이 미디어들을 썸네일 보기가 아닌 자세한 정보로 표시를 해주게 됩니다. 자세한 정보 보기 버튼을 클릭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와 같이 각각의 미디어의 정보들을 표시해 줍니다. 이번에는 자세한 정보 보기 버튼 옆에 썸네일 보기 버튼을 클릭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와 같이 이전처럼 썸네일 형태로 미디어들을 보여주게 됩니다. 컴팩트 라이브러리 창의 오른쪽 밑에 보이는 이 슬라이더는
컴팩트 라이브러리 창에 보여주는 이 썸네일들의 크기를 조절하실 수 있습니다. 슬라이더 바를 조절을 하시면 썸네일의 크기를 조절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동영상 창 오른쪽 위에 보이는 미리 보기 창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리 보기 창 왼쪽 위에 보시면 소스, 타임라인 이렇게 두 개의 미리 보기 창이 보여집니다. 이 소스 미리 보기 창은 왼쪽에 컴팩트 라이브러리 창에서 선택이 된 미디어를 미리 보기 할 수 있는 창입니다. 컴팩트 라이브러리 창에 선택이 된 미디어를 소스 미리 보기 창에 플레이 버튼을 클릭하시면 이와 같이 비디오가 재생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소스 옆에 타임라인이라는 버튼을 클릭해 보겠습니다. 이 타임라인 미리 보기는 동영상 창의 하단부 절반을 차지하는 이 타임라인에 편집된 내용물들을 보여주는 미리 보기 창입니다. 미리 보기 창에 플레이 버튼을 클릭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처럼 타임라인에 편집이 된 편집물을 재생해 주게 됩니다. 타임라인 바로 아래에 표시되는 이 글자는 현재 작업 중인 프로젝트의 이름을 표시합니다. 그 옆에 보이는 이 숫자는 전체 길이를 표시합니다. 맨 처음에 00은 시간을 표시하고 그 옆에 01은 분을, 그 옆에 28은 초를, 그 옆에 10은 프레임을 표시합니다. 그 옆에 TC로 표시되는 것은 미리 보기 창 하단부에 보이는 빨간색의 세로줄 타임라인 슬라이더가 위치한 부분에 시간을 표시해 줍니다. 역시 처음에 00은 시간, 다음에 00은 분, 다음에 32는 초, 그 다음에 24는 프레임을 표시합니다. 현재 타임라인 슬라이더 바가 위치된 이 위치에 시간을 이 부분에서 표시를 해줍니다. 그 옆에 전체 화면 표시 버튼은 지금 보여주는 이 미리 보기 창을 컴퓨터 모니터의 전체 화면으로 보여줄 때 선택합니다. 전체 화면 표시를 선택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처럼 미리 보기 창이 컴퓨터 모니터의 전체 화면으로 표시됩니다. 다시 이 전체 화면 표시를 해제하실 경우에는 마우스를 더블 클릭하시거나 또는 키보드의 ESC 키를 누르시면 됩니다. 전체 화면 표시 버튼 옆에 보이는 듀얼 모드 보기 버튼은 이 미리 보기 창을 소스 윈도우와 타임라인 윈도우 이 두 개로 분리를 해 듀얼 모드로 보실 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듀얼 모드 보기 버튼을 클릭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처럼 소스 윈도우와 타임라인 윈도우를 두 개로 각각 분리를 해줍니다. 이 듀얼 모드 보기 기능은 스튜디오 16 버전에서는 지원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스튜디오 16 얼티메이트 버전에서만 이 듀얼 모드 보기를 지원을 합니다. 다시 듀얼 모드 보기 버튼을 클릭하시면 처음처럼 소스 윈도우와 타임라인 윈도우를 하나의 창으로 보여주게 됩니다. 그 아래 미리 보기 창 하단부에 보이는 버튼들이 몇몇 개 보이는데 이 버튼들은 미리 보기 창 상단에 소스 윈도우를 선택할 때와 타임라인 윈도우를 선택할 때 각각 약간의 차이를 보입니다. 먼저 소스 윈도우를 선택해 보겠습니다. 이 소스 윈도우는 컴팩트 라이브러리 창에서 선택이 된 미디어를 재생해 주는 부분입니다. 그 아래 V, R, 화살표로 표시되는 것은 이 소스 윈도우에 보여주는 비디오를 타임라인에 추가할 때 설정하실 수 있는 옵션인데 이 V와 R이 모두 오렌지색으로 켜지게 되면 그 동영상에 포함된 비디오와 오디오가 모두 활성화가 됐다는 의미입니다. V는 비디오를, R은 오디오를 의미합니다. 만약 V로 표시되는 비디오 스트림을 꺼신다면 이처럼 비디오는 포함되지 않고 오디오만 표시가 됩니다. 반대로 V를 활성화시키시고 R을 꺼주시면 비디오만 활성화가 되고 오디오는 활성화되지 않습니다. 그 옆에 보이는 화살표 모양의 버튼은 이처럼 설정이 된
동영상을 타임라인에 추가하실 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 옆에 보이는 조그 다이얼은 마우스로 드래그 하셔서 되감기나 빨리 감기와 같은 기능을 이용하실 때 적절히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 옆에 보이는 버튼은 뒤로 이동하기 버튼입니다. 그 옆에는 한 프레임 뒤로, 그 옆에는 플레이 재생 버튼, 그 옆에는 한 프레임 앞으로 이동, 그 옆에는 앞으로 이동 버튼입니다. 그 옆에 보이는 스피커 모양의 아이콘은 시스템의 볼륨을 조절하거나 음소거를 할 때 사용합니다. 스피커 모양의 아이콘을 클릭하시면 이와 같이 음소거로 표시가 됩니다. 음소거로 표시된 아이콘을 다시 한번 클릭하시면 다시 볼륨이 활성화가 됩니다. 스피커 모양 버튼 바로 옆에 보이는 조그만 삼각형 모양의 버튼을 클릭하시면 시스템의 볼륨을 조절하실 수 있습니다. 이처럼 슬라이더가 나타나며 시스템 볼륨을 조절하실 수 있습니다. 그 옆에 보이는 버튼들은 마크 인과 마크 아웃 버튼입니다. 미리 보기 창의 타임라인 상에 보이는 특정 구간을 마크 인 아웃으로 설정하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타임라인 슬라이더를 원하시는 위치에 놓고 마크 인 버튼을 클릭하시면 이와 같이 슬라이더가 위치한 부분으로 마크 인이 활성화가 됩니다. 다시 타임라인 슬라이더를 원하시는 위치에 놓고 마크 아웃 버튼을 클릭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처럼 마크 아웃이 설정이 됩니다. 이 마크 인과 마크 아웃은 타임라인에 추가하기 전에 원하시는 구간만 선별적으로 추가하고자 하실 때 마크 인과 마크 아웃으로 구간을 주실 수 있습니다. 그 옆에 보이는 버튼은 마크 인 아웃 지우기 버튼입니다. 이 버튼을 클릭하시면 마크 인 아웃을 주었던 포인트가 사라지게 됩니다. 마크 인 아웃 지우기 버튼을 클릭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와 같이 마크 인 아웃이 원래대로 맨 처음과 맨 끝에 위치하게 됩니다. 이번에는 소스 미리 보기 창이 아닌 타임라인 미리 보기 창으로 변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단에 타임라인을 선택합니다. 그러면 타임라인 미리 보기 창으로 변경이 됩니다. 이 타임라인 미리 보기 창에서는 왼쪽 하단부에 보여지던 비디오와 오디오 스트림 활성화 버튼이 사라지고 반복 재생 버튼만 남아있게 됩니다. 이 반복 재생은 선택이 된 미디어를 재생하실 때 마지막 부분에서 다시 처음으로 재생이 되는 반복 재생을 설정하실 수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듀얼 모드 보기에서는 소스 미리 보기 창과 타임라인 미리 보기 창 역시 각각 사이즈 조절이 가능합니다. 미리 보기 창 왼쪽 위에 보이는 듀얼 모드 보기 버튼을 클릭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와 같이 미리 보기 창이 소스 윈도우와 타임라인 윈도우로 각각 분리가 됩니다. 이 소스 윈도우와 타임라인 윈도우가 만나는 중앙 부분에 마우스 포인트를 올리시면 이처럼 좌우 화살표 모양의 마우스 포인트로 변경이 됩니다. 이 상태에서 마우스를 드래그 하셔서 왼쪽이나 오른쪽으로 이동을 하시면 처럼 소스 창만 더 크게 키우거나 타임라인 창만 더 크게 키울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소스 윈도우와 타임라인 윈도우가 만나는 중앙에 마우스를 드래그 하셔서 각각의 윈도우 크기를 조절하실 수 있습니다.